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3시간째 3차 시간은 조금 늦었죠. 예, 제가 조금 일이 생겨서 좀 늦었습니다. 예, 학생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시간에는 제10장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주차로는 11주차 3차 시가 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는 거의 지금 이 책의 내용적으로는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뒤에는 전부 다 사례들, 프로포절 사례들이라든지 서식, 양식들이 다 뒤로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시간을 조금 많이 투여를 하면서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목차가 나오죠? 예, 위에 둘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화는 첫째 11주차 첫째 시간 했고요. 평가 이론과 모형은 둘째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평가 도구의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평가에서는 이 조건과 기준이 어떤 이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늘 하듯이 학습 목표가 나오네요. 예, 위에 두 개는 지난 학습 목표를 했고요. 우리가 뭐 평가의 개념이라든지 목적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이론적 모형들을 한 5개 봤죠. 예,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도구의 조건과 기준을 파악, 즉 평가의 조건과 기준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 저 늘 하던 수업으로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배웠던 평가의 개관인데 프로그램 개발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개관에서 평가의 개관에서 전체 아웃라인에서 평가자의 책무성을 높여야 된다. 즉 기관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를 제고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평가자의 책무성 평가 제고는 주로 자율성과 전문성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가 아우트라인 개관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의 개념을 배웠죠. 예, 개념은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혹은 뭐 기관의 계획들 이런 수행 또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의 그 등을 체계적으로 가치 판단 평가를 그 각종 일어난 각종 일련의 기획부터 일련의 과정들을 성과 결론 과정까지 성과의 과정까지를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게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질도 높이고 또 프로그램 실행 타당성도 제공하고 재정 이 자금 또는 이 예산을 지원해준 기관들의 어떤 미션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은 뭐 예를 들면 뭐 그 노인 문제나 뭐 노인 전문 기관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명, 즉 자기들의 미션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예산을 주면서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 조건들을 만족이 된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마케팅을 위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평가의 개념에서 갖다 평가의 종류는 무엇이냐? 가정마다 있는 평가가 있고요. 저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정평가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 달성도가 얼마 끝나고 나서 목표의 달성이 얼마나 됐을까? 그 다음에 성과는 어떻게 냈을까? 뭐 효율성 있게, 즉
인풋 대비 아웃풋가 잘 나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이제 성과평가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론이 지난 배웠죠. 프로그램 평가란 게 과연 무엇인가? 즉, 각종 기관들이, 사회복지기관들이 운영하는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데도 많죠. 뭐 문광부 소속들 이런 데도 또 문화예술단체도 사실은 조직이 많은데요. 다 나름대로의 그 조직의 미션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철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하는, 따져보고 하는,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개선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평가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이제 그럼 뭐 평가의 목적 몇 가지가 있었죠? 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단계라든지 실행, 즉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예, 다음에 또 이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책무성을 이행하게 할 목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행 과정에서 애기치 않는 어떤 그 가설들이 나온다든지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 때 이것이 이론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이한 그런 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의 내용들은 뭐 우리가 애기치 않는 노력도 있었다. 또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었고, 효과성, 뭐 효율성 이런 게 있었다고 했죠. 노력은 모든 그 프로그램 수행한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투입된 자원들의 총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오고, 효과성, 그 프로그램의 달성 여부, 이런 거, 효율성이 참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투입된 인풋에서 크기에 따른 산출이 어떤 비율로 나왔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 내용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효율성이죠. 이제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목표 지향 평가 모형을 있었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평가 이론과 모형이 한 5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목표 지향 평가 모형, 이거는 고전적인 평가 모형이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타일러, 또 달리 발음할 때 테일러, 이것은 경영학에서는 테일러 이렇게도 하는데 이어서 체계화되었죠. 이 타일러 이 사람은 조직론에 좀 저명한 사람입니다.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목표를 어떻게 주고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하는, 목표 관리의 대가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뭐 세분화한다. 이제 이 목표 지향 평가 모양에서는 목표를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목표 지향 평가 모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관리 지향 평가 모형이 있었죠. CIPP라서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맥락 평가, 투입, 인풋, 그 다음 과정, 프로세스, 산출, 프로덕트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 수혜자 지향 평가 모형, 즉 수혜자 위주, 수혜자를 포인트로 해서 하는 평가 모형인데요. 이런 이에 대한 전문 평가자는 그 수혜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 수혜자 위주의 평가 모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4세대 평가 모형을 우리가 배웠죠. 이거는 1세대부터 먼저 측정 중심, 2세대는 개인 대한 측정으로부터 해서 평가 대상, 학교에서 프로그램까지 평가 대상을 잡고, 제3세대 평가 대상은 보다 체계적인 기술과 판단이 강조되는 평가 방법으로 있는데, 4세대는 이게 전통적인 평가 모형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평가 모형을, 새로운 모형들 전부 다 총칭하는, 가급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 모두 총칭하는 그러한 평가 모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 더 있었죠?
논리 모형인데요. 그걸 우리가 그 도표로 보면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산출 아웃풋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 아웃컴 이런 성과를 내는 그런 이런 교재 197번 그런 식으로 해서 논리를 체계 이론의 어떤 개념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라는 그 논리 모형이 각광받는 이유도 논리모형 구축 방법도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뭐 이번 시간에 할 걸 프로그램 평가 도구의 조건과 기준의 자율학습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목차를 한 번 더 가져왔는데요. 세 번째 프로그램 평가 도구의 조건과 기준을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평가 도구의 조건이란 게 교재 198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조건으로는 우리가 평가를 하면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얼토당토한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일관성 있는 타당성. 그럼 또 그 평가가 신뢰가 가야 되겠죠. 신뢰가 안 가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평가가 객관성이 좀 있어야겠죠. 객관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평가는 좀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를 많이 노리는 그런 약간 실용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평가 도구의 전제 조건들이죠. 자, 제일 먼저 타당도를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이나 대상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거기에는 내용 타당도와 기준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로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이나 즉 평가 도구가 여러분 평가 도구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어떤 그런 도구 청소 도구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평가를 할 때 여러분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또는 평가할 때 어떤 그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평가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평가하려면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 도구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타당도로 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내용 타당도가 높은 거죠. 자, 이런 것은 주로 내용 타당도는 여러분들 내용을 전문가 판단을 좀 기초로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관에서 수행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총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했을 때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돌렸다. 관계자들에게 클라이언트 포함해서 주위에 주로 클라이언트한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항목을 평가 항목을 10개 했나 20개쯤 넣어서 설문지식으로 한번 돌렸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설문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건 주로 전문가 판단을 기초로 합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 판단으로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설문지를 만들었다. 그게 너무 의존해가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 하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하고 좀 다르다. 전문가는 책 속에서 또는 떨어져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현장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문가의 측정, 전문가의
판단 기초한 측정값과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그 프로그램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책임자 여러분 그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현장에서 측정한 측정값과를 비교해 가지고 비교하면서 서로 어느 것이 현실에 맞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죠. 즉 앞에 말한 전문가 판단을 기초로 한 내용 타당성을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현장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전문가가 가진 판단 책 속이나 어떤 노련한 이론 속에 합겠지만 현장에는 책돌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 현장의 측정 여러분들이 측정한 것과 전문가의 기준에서 측정한 내용 타당도를 조금 비교해 가면서 하는 것이 기준 타당도로 하겠습니다. 즉 뭐냐면 기준을 세워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문가에 의한 내용 타당도를 전체적으로 한 60%를 반영한다. 70%를 반영한다. 나머지 3, 40%는 현재 현장에서 여러분이 측정한 거로 하겠다. 나름대로 점유 구성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다 기준 타당도라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구성 타당도인데요. 기존의 이론적 방법에 우리가 이론적 아까 측정 모형이 한 5가지가 앞시간에 했는데 그런 이론적 방법에 적합하게 구성을 되어 있는가 뭐가 구성되어 있던가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뭔데요? 청소 도구가 아니고 하는 그런 이런 도구가 아니고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설문지 돌린다 그 설문지 이런 것들을 도구라 합니다. 측정 도구라는데 그게 이론적 방법에 의해서 좀 적합하게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그런 구성 타당도라고 그러는데요. 달리 말하면 개념 타당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도구의 조건과 기준에서 이제 신뢰도네요. 여러분 신뢰도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어떤 도구가 어떤 설문지가 여러분 신뢰도가 안 가면 그 설문지에 의한 평가 결과를 믿기가 좀 어렵죠. 그럼 가장 신뢰가 가면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건 측정 대상을 꾸준한 동일한 잣대, 일관성 있는 잣대로 측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어느 정도로 측정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느냐는 것을 말하는 게 신뢰도라고 합니다. 측정의 일관성이죠. 자, 오차가 별로 없이 나오는 측정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신뢰도의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 4가지가 있는데요. 검사, 재검사법.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클라이언트, 동일한 대상을 두고 동일한 측정 도구를 설문지를 동원했는데 하나만 다른 다른 측정 도구를 방법을 동원한 건 아닙니다. 동일한 설문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예를 들면 1시간 아니면 하루 간격을 두고 아니면 한나절 간격을 두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일정 시간 간격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했고 오후에 했다. 일정 시간 둔 거죠. 그러면 측정값을 서로 비교해보는 검사하고 또 한 번 더 재검사 이런 방법을 한 게 여러분 오전에 컨디션 예를 들면 좋을 때 한번 한가하고 오후에 여러분 식사하고 나서 또 사람은 이 생체적 리듬이 오후에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다 아닙니까? 그럼 오후에 측정했을 때 반응도가 조금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할 거를 2번, 3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분법은 반으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설문지를 모두 설명합시다. 설문지라는 측정 도구를 가지고, 이런 게, 문항이 20문항이 있다 하면, 10문항,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예, 이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대상이죠.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예, 이걸 20개를 나눠가지고 10개씩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설문지가 2개가 되겠죠. 그렇게 나눠서 측정값을 측정하면서 그것을 비교하는 것, 즉 신뢰도를 높여. 그래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신뢰도를 높인다. 다음 유사 양식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는 뭔가 여러 개, 즉 복수의 양식이 뭔가, 이건 그 서식 또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유사한 조금 다른,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측정 도구들을 동일 대상에 대해서 실시하여 신뢰도를, 여러분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측정 도구들을 동일 대상에서 동떨어진 항목들을 가지고 복수로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 하면 그 신뢰가 안 가겠죠, 여러분. 유사한 측정 방법으로 유사한 비슷한 것을 가지고 해보면 거의 신뢰도가 얻을 수 있겠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자, 내적 일관성 분석 방법은 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신뢰도 개수라는 조금 이 산술적인 수학적인 용어가 또 있는데, 한 번의 조사나 시험으로 단위 신뢰도 개수를 이제 산출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내적 일관성 분석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수가 크롬바흐 알파 개수입니다. 이 개수를 만드는, 이거는 이분법, 여러분들이 두 번에 걸쳐서 어떤 조사를 또는 어떤 측정 도구를 해가지고 서로 관계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죠. 그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0.5 반이 넘었으면 관계가 자꾸 높아지면, 여기에서 1까지가 1이 만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0.5를 넘어서시라면 상관관계, 서로 관계가 역관계가 아니고 서로 순응하는 상관관계가 나오지면,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0.6이나 0.8 이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신뢰도가 높은 거겠죠. 두 분에 따로따로 했는데, 이 두 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값을, 즉 개수를 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1과 이제 1이 만점이라면 사실은 0.5가 중간이지 않습니까?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관계의 개수 이름을 크롬바흐 알파 개수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를, 저도 표현력이 이런 것 같은데, 그럼 두 번 했는데 2분법에서 해가지고 두 번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관계도가 서로 상관관계도가 반을 넘었었다. 넘었으면서 그때부터 0.6, 0.7, 0.8 뭐 이렇게 0.9 뭐 1 나오면 뭐 그거는 똑같은 거죠. 상관관계가 1이 나오면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똑같은 게 두 번 했는데 같을 수는 없다. 우리가 똑같이 같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0.5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신뢰도를 0.6에서 0.8 넘어서기 시작해서 0.6에서 0.8 이런 이상의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내적 일관성 분석 방법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다음 객관도네요. 교재 201페이지인데요. 뭐 타당도, 신뢰도, 뭐 객관도 이런 건데 서로 조금씩 다 다르죠. 다르지만 어찌 보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면 조금 약간 좀 개념이 뭐라 해야 됩니까? 비슷한 느낌도 오고 막 이렇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부분들, 객관도라는 것은 평가, 결과, 즉 우리가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자를 합시다. 그럼 밑에 이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밑에 부하 직원이 여러분들이 몇몇이 있다. 그중 부하 직원들이 평가를 이 프로그램에 알코올, 예를 들면 자꾸 알코올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해서 밑에 직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그 현 직원, 부하 직원의 채점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신뢰하고 일관성이 있느냐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평가자의 채점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일관성이 있느냐는 등 정도를 보는 것이 객관도입니다. 신뢰도의 일종이죠. 달리 말하면 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우리끼리는 객관성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이게 이제 평가의 또 어떤 수치화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어떤 우리 전문성이라든지 이렇게 사회복지에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객관도 이렇게 쓰지만 일상적인 용어로서는 뭐 객관성 이렇게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평가의 객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평가 도구를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관적으로 그죠? 예를 들면 설문지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좀 객관성 있게 객관화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자의 내적 소양이 좀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평가자가 자기 기분에 의해서 뭐라 해야 됩니까? 그 평가 항목의 선호도 자기 나름대로의 선호도하는 방법에 어떤 항목은 좀 싫어하고 어떤 항목은 좋아하는 이 개인적인 취향의 그런 게 아니고요. 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자의 소양이 조금 제고가 돼야 객관도를 높인다. 그 다음에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설정이 돼야 되겠죠. 뭐 주무구구실 그때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니고 명확한 평가 기준의 설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평가를 한 사람보다 두 사람 하는 것이 낫고 두 사람 하는 것보다 세 사람 하는 것이 낫고 네 사람 하는 것보다 세 사람보다 네 사람 하는 것 인원이 조금 다수인이 참여하게 조금 더 그 다수에 참여를 해서 그것을 평균을 놔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이 앉냐면 맨 밑에 나오는 건 빼고 맨 위에 나오는 건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평균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러면 좀 더 객관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용도입니다. 여러분 신용도라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평가하는데 여러분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용이 적게 들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는 정도를 따지는 게 조건들이 신용도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큰 두 번째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인데요. 우리 이때까지 프로그램의 평가 도구의 조건을 배웠는데요. 이제는 기준을 배우면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척도로서 프로그램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어느 측면을 평가에 초점 내지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은 우리 교재가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다음 화면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준으로는 어떤 평가 항목 요소가 있습니다.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우리 효율성이 계속 쓰죠. 일단 역량, 서비스의 질, 과정, 역량, 행편 이런 것들이 행평성 이런 것들이 평가의 항목 요소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입니다.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그 표를 한번, 즉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 즉 표 10-1을 한번 봐주실래요? 쭉 보면 노력성, 앞 화면에 이야기했듯이 노력성, 뭐 효과성, 효율성, 역량, 또 203페이지 보면 품질, 뭐 가정, 행평성 이렇게 만들어 놨죠. 한동호 씨는 이렇게 이제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자, 노력성 한번 따져보시다. 노력성에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주로 노력은 이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투여된 모든 도구, 모든 시간, 모든 비용, 모든 한 것들의 총량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러한 총량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또는 거기에 대한 과정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이용자 수라든지 전문 지식과 기술의 소유와 활용, 이거는 전문 인력, 즉 여러분 책임자 같은 이 프로그램 수행하는 책임자 이런 것처럼 노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평가 기준 요소로 삼았죠. 그 다음 효과성. 여러분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효과는 목표 달성하고 좀 같죠. 달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게. 그럼 달성을 하면 어떻게? 무슨 말? 이 달성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목표 달성은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프로그램, 즉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를 받습니까? 효과성이 그럼 목표 달성이 100%다. 그럼 어떻게 변했느냐? 이 노력에 이런 여러분들이 쭉 노력해서 어떠하게 변해왔느냐? 즉 알코올 중독자 수가 준다든지 그게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나는 술을 끊으려고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어떤 결심도 이런 결심을 사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온다는 어떤 감정이 변화하든 직접 나는 알코올을 끊겠다 해서 실제로 알코올을 가까이 안 하는 그런 행동이 변화 이런 것들을 효과성 평가 요소로 될 수 있습니다. 자, 효율성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비용만 투여했습니까? 모든 인력이 투여해가지고 그 결과가 산출된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산출 대비 비용 정도. 비용 대비 이 말은 바꿔야 됩니다. 비용 대비 산출 정도. 여러분들이 효율성이 얼마나 서비스 단위 산출당 소요 비용이 얼마 되느냐? 서비스 여러분 조그만한 어떤 한 단위를 우리가 어떤 가정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둘 때 가정 목표를 배웠죠. 자,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3단계 목표, 그 다음 나머지는 좀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라 한다면 자, 1단계에서 투여된 비용이 산출이 어떤 거냐 또는 산출된 그 1단계에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서 거기서 소요 비용이 얼마를 들었을까? 이게 무슨 말이죠? 즉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또는 산출량이 결과물이 많이 나왔다. 이러면 효율이 좀 높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적게 나오고 이러면 효율이 좀 적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노력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지표 변화에 관계를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이 김해 예를 들면 상계동에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률을 줄이겠다, 감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했다면 끝나고 나서 그럼 상계동 지역에서 얼만큼 알코올 중독 수치가 줄었을까? 그런 지표가 변화돼서 가는 관계를 따져보는 영향, 즉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지역사회에서 받았는지 이런 것을 영향이라고. 다음 품질.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총 책임자 뭐 이러면 여기에 전부 관여는 직원들의 전문 자격 유무 이런 것들은 사실 프로그램 전문성을 높이는 거죠. 즉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다음 과정인데요. 프로그램 운영상의 매개체. 이게 무슨 냐면 우리가 이 과정은 프로그램 결과에 예를 들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이런 세부 목표들에 대해서 1단계 달성 정도, 2단계, 1단계, 2단계 관계, 2단계, 3단계 관계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결과의 경로들을 뗀 과정들에 대한 평가도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평성. 이 프로그램 배분의 공평성입니다. 즉, 이 프로그램이 접근성이 좀 쉽느냐, 다음에 또 한다면 동일한 접근 기회가 또 오겠느냐, 이런 행평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평가 요소들이죠. 여기에서 이것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제 그 수행하고 나서 평가를 할 때 여기에서 그 프로그램과 맞는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추가한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그 새로운 걸 추가하고 몇 개를 뺀다든지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소감. 이거는 단순한 기준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제 자율시간이 왔네요. 자율학습이 오면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왔죠.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프로그램의 평가와 유행,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평가 절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시간이 나면 평가 절차까지 할 생각이고요. 교재 204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로 미리 좀 애습하는 차원에서 자율학습을 따로 좀 해주시고 다음 시간이 이해가 조금 애습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좀 쉽죠.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런 것부터로부터 스트레스가 많으실 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맑은 얼굴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